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오늘 또 월요일 같이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반장전 바로 넘어갈까요? 일반장전은 시장은 그냥 평이할 것 같죠. 네, 뭐 무난한 뭐 출발과 뭐 보합의 출발을 하더라도 일단은 전차 아까 얘기하신 김현 매니저의 그런 실적 시즌과 닿아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그냥 평이하게 무난할 가능성이 좀 현재는 높아 보이고 그러면 이제 실제 조금 소외되거나 안 보는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쪽에서 의외의 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자는 의미고 타이틀은 기술적 분석에 의거한 관심주 표현은 이렇게 썼는데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은 회사가 망했니? 주가가 왜 이렇게 될까? 뭐 이게 제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떤 기업을 볼 거냐? 최근에 말씀하신 그 김현 매니저도 전에 얘기했지만 코로나 환자 수가 5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 휴가 때문에 한 400명대 후반. 세계적으로도 백신 보급이 빨라지고 경제 재개 움직임이 또 뚜렷해지다 보니까 확진자도 계속 덩달아 늘어나는 거죠.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보셨지만 일자리를 구하러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확진자가 같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물론 그 고용지표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움직임은 그렇게 만만한 상태는 아닌데 주말 뉴스 중에 좀 주목되는 거는 미국 이제 FDA에서 글로벌 진단 업체들 에벗사의 바이넥스 나우라는 제품하고 퀴델사의 퀵뷰라는 제품에 처방전 없이 소비자가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약국에 가서 직접 구매해가지고 집에서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허용이 됐습니다. 기존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긴 했는데 좀 빨라지는 거죠. 10분 내에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체외 진단기 업체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시면은 놀라운데 프리시즌 바이오 이렇게 됩니다.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프리시즌 바이오는 체외 진단 전문 업체 이렇게 됩니다. 체외 진단은 IVD이래서 뭐 인비트로 뭐 디아그노스틱스 뭐 영어 표현은 그렇게 씁니다. 어려운데 체외로 검체를 빼가지고 진단 기계를 돌려서 진단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진단기 자체가 굉장히 커요. 이 연구소라든지 병원에 가보면은 냉장고 크기만한 것들이 보통이고 세탁기 크기만한 것들이 보통이죠. 근데 현장에서 빠르게 이걸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응급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 사람이 뭐 이 심근경색이라든지 감염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뇌진탕에 걸렸는지 그런 시급성을 극도로 요하는 현장 진단, 이게 이제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 이렇게 하는데 그 진단기기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회사가 그거 잘합니다. 2009년도에 인공위성 카메라 이미지 광학 기술을 이용해서 시분의 형광 정량 검사, 이게 좀 어려운데, 일종의 그 바이오 마커를 달아가지고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작은 진단 기기에다 넣으면은 여기 빠르게 확진을 해주는 거죠. 판독을 해주는 건데 2015년도에 미국의 나노디텍이라는 회사를 편입시켰어요. 그래서 글로벌 체외 진단 업체로 도약하는데 이제 검사 장비하고 진단 시약 업체가 합병한 이상적인 결합 형태죠. 회사 내용 좋습니다. 대부분의 그 임직원들이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삼성전자 종기원 출신들이에요. 연구 인력이다 보니까 주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참 안타까운데 일단 글로벌 진단기 시장 업체들 보면 로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슈, 지멘스, 그다음에 아까 제품 나왔던 에버트, 퀴델 이런 회사들이 거의 글로벌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는데 예를 들면 상장했던 그 바이오다인이라는 업체 들어보셨죠? 여기도 로슈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이 회사 프리시전 바이오도 굉장히 관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실적이 안 나오느냐? 실적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신생 바이오 기업이니까 수익성이 확 올라오진 않겠죠. 지난해는 실적이 매출이 86억. 근데 올해 2월, 3월 들어서만 지금 계약 2건 했는데 245억 원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벌써 한 3배 정도의 매출이 이미 개런티가 된 거죠. 시가총액은 1,700억. 근데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63%가 급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찾아보니까 이 망했나? 위에서 상장하자마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또 내용도 보니까 좋고.
그래서 어찌 됐건 기술적으로는 바닥은 좀 잡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통 기술적 분석상 거래 바닥, 주가 바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급한 매물들은 좀 소화가 된 것 같고 신규 매수가 과연 들어올 거냐 이 여부는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진단기기 시장의 메이저들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엿보면은 힌트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주가 바닥이에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비슷한 류의 기업으로는 이제 바이오다인, 퀀타 매트릭스 뭐 이런 기업들 한번 조금 같이 보시면서 좀 비교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도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으로 현대차, 기아차 관심들은 그쪽에 가시겠지만 지금 뭐 자료 화면에 뭐 별 희한한 거 나옵니다만 자 하여튼 여기다 좀 붙여보자. 네. 정혜민 차장의 생각 어떻습니까? 약간 저는 조금 더 바닥에 붙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예, 뭐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그렇죠. 시간의 문제죠. 네, 시간의 말씀 주신 문제. 대로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아직 이제 이쪽까지 들어 올리기에는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죽었고 관심사가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 쪽에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지금 좀 뭐랄까요, 우리 소외받았던 종목들은 조금 더 소외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변두리는 그냥 변두리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이 종목을 받아들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비슷한 걸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공통점을 보니까 2020년도 하반기에 상장한 종목들의 대부분이 비슷한 차트를 가지고 있고 그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막 그 뭐 상장하자마자 막 뭐 따상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용어가 처음 나오던 시절이다 보니까 속된 말로 이제 먹튀 이런 걸로 이제 소위 말하는 단타를 한번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보고 나서 이제 딱 내치우고 새롭게 상장하는 쪽으로 단기 자금들이 계속 옮겨가고 하다 보니까 회사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소외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프리시전 바이오도 좀 그렇고요. 뭐 그 부근에 상장을 했었던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뭐 원방테크 비롯해서 뭐 위드텍, TLB, 뭐 솔트룩스, 뭐 이런 종목, 뭐 피플바이오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네. 한 달 정도 급등을 했다가 옆으로 쫙 누워 있는 이런 그림을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아까 이제 거래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팔 사람들은 거의 다 팔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급한 물량은 나온 것 네, 같고. 그렇죠. 급히 팔아야 될 사람들은 오버행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잠재 네. 매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죠. 신규 상장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대표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주가가 이제 상장하고 와 계속 밀리고 빅히트도 처음에는 빅히트도 그랬죠. 한동안 고생했죠. 거의 네. 한 분기 이상 그런 이제 흐름인데 살 사람들이 아직 안 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살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이 자금들은 지금 현재 관심사는 대형주의 실적 발표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낙수 효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작년 상장했었던 종목들, 그다음 올 초에 상장했었던 종목들의 어떤 소외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있죠. 네. 일단 뭐 4차 유행의 가능성에 일단 진단 업체들이 한번 상승을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은 이 2020년도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솔로엠 같은 이제 네. 그런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로엠도 상장하고 한 2개월 동안 이 오버행 물량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떤 계기가 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그 계기는 사실상 거의 수급이었는데 네. 이 종목들의 수급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실적 시즌은 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섣부르지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좀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일단 접근을 하셨으니까 같은 차트로 접근을 했을 때 좀 끼가 있을 만한 것이 한 달 전에 우리가 했었던 한국알콜 비슷합니다. 차트 지금 저렇게 좀 누워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거래들이 다 죽었어요. 네네. 뭐 한때는 정말 이 손세정 뭐 어쨌든 뭐 주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로 좀 보였고 또 ENF ENF 테크놀로지의 지분도 한 4분의 1 정도 들고 있고 네. 작년에 영업이익도 물론 연결 기준입니다만 500억이 넘게 나오는 이제 이런 성과도 냈고 최근 들어서 또 포토레지스트의
원료죠. 여기에 또 이제 국산화까지 했고 그래서 13,000원 주변에서 이제 외인들의 비중이 조금 올라오는 것들 좀 생각을 네. 해보면 기술적으로 이 프리시전 바이오랑 좀 놓고 봤을 때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물론 업종은 다릅니다만 접근하는 어떤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좀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비슷하게 상장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최근에 자동차, 또 일부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정말 한때는 이 종목만 이렇게 보고 저 종목 한번 사봤으면 좋았을 때라고 좀 이렇게 입맛만 다셨던 종목이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 이제 테슬라랑 관련된 그런 종목들인데 그 종목 역시 한동안 정말 막 시장을 정벌할 것 같은 급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거의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테슬라의 반등 또 여러 가지 자동차 쪽에 또 좀 좋은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좀 오래 긴 종목들은 작은 어떤 계기만 되더라도 확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끼는 있다 보니까 이 2020년도 하반기에 상장한 종목들을 좀 개별적으로 좀 접근하실 분들은 이렇게 좀 관심 종목 넣어놓고 어떤 계기로 나올 수 있는지 과연 이 거래가 이 마른 상태에서 서서히 유입되고 있는 변화는 없는지 이렇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지금 현재에서 또 개별 종목을 공략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오늘 관련 종목으로는 한국알콜 정도 네. 붙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프리시전 바이오나 뭐 이런 기업들 이게 거래가 주고 있는 차라리 뭐 비트코인 관련주 아니면은 뭐 정치인 테마 네. 대표이사가 윤 씨인가 봤더니 윤 씨는 아니세요. 그래갖고 다 보면 삼성 종기원 출신들, 삼성 종합기술원, 삼성전자 출신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출신들, 뭐 전부 삼성 출신들인 건 맞아요. 그래갖고 네, 그냥 여기 있지는 않겠구나. 여기도 이 회사도 뭔가는 하겠구나 생각은 막연하게 드는데 글로벌 업체들하고 조금 오가야죠. 이 대주주가 아이센스인데 하여튼 뭐 그런 로슈라든지 에버시라든지 아니면 지멘스하고 조금 모르겠다. 네. 네. 프리시전 바이오 사실 상장할 때 되게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회사인데 네. 공모가가 지금 12,500원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공모가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완전히 이제 공모 가격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건 임직원 스탁옵션 가격이 있는데 17,500원인가 그래요. 네. 행사 기간은 뭐 2023년도 3월 아직까지는 한참 남았죠. 2년간 이제 락을 걸어놨죠. 뭐 대주주 물량들이 안 나오는데 이 스탁옵션 행사 가격 밑으로 지금 내려와갖고 그렇죠. 뭐 생각 받겠나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거의 나중에 되면 이제 모르겠지만. 뭐 주가는 완전히 바닥까지 이제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다만 이런 이제 진단기기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는 결국은 이제 시젠의 주가하고 그 코로나 같이 조금 연결을 좀 진단기기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만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의 가장 이제 좀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젠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뭐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아니더라도 이제 진단과 관련된 기업이 거의 시젠의 주가와 유사하게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제 시젠이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한 게 이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쇼크 아닌 어닝 쇼크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뭐 창사 이래 이제 최대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2,600억 가까이 나왔어요. 거기는 회계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제 뭐 예상치보다 좀 부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어닝 쇼크다라고 이제 기록을 좀 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뭐 판관비라든지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된 이제 일회성 비용을 이제 작년 4분기 때 이제 한꺼번에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이제 조금 부진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전 이제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이제 증선위에 이제 과징금을 또 받기도 했고 뭐 이런 여러 이제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조금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젠도 13만 원대가 이제 저점이 좀 된 것 같고 아마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런 각종 이제 이슈 때문에 시젠의 주가도 이제는 좀 바닥을 좀 잡고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다만 아까 이제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그거예요. 코스닥 시장이 이제 거래 대금이 뭐 작년 한때 한창 이제 잘 나올 때보다는 거의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까지 이제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시젠이라든지 뭐 프리시전 바이오와 같은 이제 이런 기업들로까지 수급이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단순히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나치게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건 이제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젠의 반등과 함께
진단 키트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같이 이제 살아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분기 때도 CJN의 실적은 뭐 지금 상당히 좀 좋을 거다. 오히려 지난 이제 4분기 때 뭐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이제 나올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에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좀 한 종목 좀 끼워 넣기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네. 아까 이제 차장님이 언급하실 때 이제 잠깐 기업 이름이 조금 나왔는데요. 피플바이오라는 회사 피플바이오. 좀 소개를 네.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도 이제 작년 10월 달에 신규 상장된 기업인데요. 이 피플바이오도 이제 진단기기와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회사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 진단 키트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아직까지 이제 상당히 좀 희귀병으로 이제 그 분류가 되고 있는 파킨슨병을 또 진단하는 키트를 개발을 한 회사가 피플바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지난 금요일 날이 피플바이오가 거래가 약간 붙으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삼성병원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통해서 건강 검진을 할 때 이 치매 조기 진단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걸로 이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국가 건강 검진을 할 때도 치매 조기 진단 문재인 케어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이제 치매였거든요. 네. 그래서 치매 조기 진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진단 키트가 그 도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치매 보험을 따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국내에서도 벌써 이제 치매 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40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뭐 에셋플러스 자산과 같이 그 치매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사실 내가 치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이미 치매에 걸려 있는 게 아닌지 진단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진단 유무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이제 키트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피플바이오가 이제 개발을 한 치매 진단 키트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험사들한테도 이제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굉장히 높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바이오 벤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런 진단 키트들의 이제 매출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시해 주셨던 프리시전 바이오하고 거의 유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뭐 약간의 오버행 이슈가 있으나 주가는 거의 뭐 공모가 근처까지 다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반등의 모멘텀은 결국 이제 실적적인 부분 이렇게 이제 좀 접목을 시켜본다면 피플바이오 프리시전 바이오와 함께 한 종목 추가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체외 진단기 시장은 앞서 말씀하신 이제 건강보험 재정, 그러니까 현장 구급 현장에 가 보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심장이 멈출 건지 뇌진탕에 걸렸는지 이런 거를 긴급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게 늦어지면은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고 수가가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 생보사라든지 건보 재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도입들이 굉장히 좀 빨라질 거고 구급차들, 응급차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장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 체외 진단 이런 소형화된 현장 진단이 하여튼 뭐 아프지 말아야죠. 네, 네. 아프지 말아요. 자, 36분 땡. 네. 땡이라는 표현을 제가 오늘 최고고요. 너무 많이 썼나? 네. 오늘 뭐 이번 주는 결국 아까 제가 막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전차 종목들이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전차 종목들이 움직일 때 시장의 중심을 아무래도 잡아야죠. 그렇죠. 지수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번 주는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좀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 초반에는 전차 종목에 일단 좀 집중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자세한 전략은 오늘 장 끝나고 난 이후에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 시장 전략 그리고 종목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종목 키워드 일발장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